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 온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육아휴직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기존에 했던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육아휴직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육아휴직 대상자,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상자는 몇 세까지 이제 유아가 몇 세까지 쓸 수가 있죠?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은 너무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네, 그렇죠. 2학년 그럼 만으로 했을 때 8세. 8세. 그렇죠.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얼마 전에 이제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저희가 출산 전 휴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육아휴직 그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안 됐어요. 네, 안 됐죠. 예전에는 맞습니다. 뭐 남편 그다음에 와이프 각각 이제 사용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있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죠? 근속 기간 6개월 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네, 입사한 지 뭐 며칠 안 됐는데 육아휴직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장님이 조금 더 난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육아휴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요? 1년 동안. 예. 그렇죠. 1년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출산 휴가와 별개로 1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90일 플러스 1년 이렇게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죠. 네, 육아휴직을 그러면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분할 횟수는 몇 회죠? 오늘 할 수는 2회. 2회. 그렇죠. 그러면 2번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총 총 3번? 예. 3번으로 나눠서 네.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분할 횟수의 그 아까 임신 중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안 되죠. 육아휴직 임신 중에는 이제 별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는 계속 나눠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뭐 저희 사정상 좀 짧게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크게 횟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육아휴직 기간의 처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임금은 유급 무급 어떻게 되죠? 무급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이제 무급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가는 거고 네. 대신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퇴직금은요? 퇴직금에는 근속연수 포함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도 무급이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반영을 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는 발생할까요? 배철거도 발생하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발생을 안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것도 약간 현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무를 안 했는데 휴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를 하자라는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4대 보험은 어떨까요? 사대보험은 정지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4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등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보험료를 안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보험료도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도 안 내게 되고요. 음. 건강보험은 용어가 좀 달라요. 납입 이외 신청이라고 해서 당분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안 내지만 나중에 복직 이후에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형태. 일부는 경감이 됩니다. 일부 금액을 경감하는 형태로 소급해서 하는. 왜냐하면 이제 육아휴직 기간에도 병원은 계속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육아휴직을 보낸 대가로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네. 대체 인원을 뽑았을 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소요되는 인건비에 사용하라고 주는 육아휴직 대체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회사에 주는 사용자에게 그렇죠. 사용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사용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그 대상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한 달에 이제 30만 원. 30만 원. 예, 30만 원 지원되는데 특별하게 22년도부터 육아휴직 특례라는 걸 마련해 가지고요. 자녀가 12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보낸 경우에는 첫 3달까지 2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오. 그러니까 200만 원씩이면 600만 원 정도는 육아휴직 특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급적 육아휴직을 쓰려고 그러면 그 1년 이내에 쓰는 게 좀 회사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자한테 한 달에 30만 원, 그리고 최초 3개월은 특례로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50% 정도는 나중에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 복직하고 6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에 나머지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도 중요하지만 복직이 더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로 반반씩 나눠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체 인원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대체 인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어떠한 유형이 될까요? 출산 전후휴가. 그렇죠. 네, 그리고 출산후휴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22년 전에는 해당이 됐어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을 간 경우에도 대체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부여를 했는데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뀐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까 육아휴직 특례처럼 3개월에 600만 원 조금 몰아주는 형태로 바꾼 거고, 대체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 대체인과 이게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원 지원금은 폐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 금액은요, 한 달에 80만 80만 원씩 이제 지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인수인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2개월 정도 먼저 뽑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산휴가 가기 2개월 전에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까지도 이제 대체 인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간에는 8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까지 금액을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는 좀 더 주네요. 그렇죠. 그 시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80만 원에 플러스 40만 원 더해서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지원금의 제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